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옥션 분석은 참고만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옥션은 뭐냐요? 옥션은 뭔가요? 옥션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지지 옥션, 굿 옥션, 뭐 탱크 옥션이라든가 기타 스피드 옥션 등등 많은 옥션들이 존재하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많은 옥션들이 존재합니다. 이 옥션들은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있는 경매 정보를 가져와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파싱을 해서 정보를 보여주거나 계산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옥션 분석은 참고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믿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데 좀 뭐랄까 잘 하다가 굉장히 믿고 잘 하다가 하나 삐끗하면 돈을 굉장히 크게 날리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므로 옥션 분석 꼭 참고만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문건 보겠습니다. 대구에 나와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세입자가 많죠. 세입자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다 쌓았는데 본 정보는 내용의 변경 및 오류, 입력 오류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면책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건 지지옥션에 써져 있는 정보입니다. 뭐 굿옥션이나 어디 옥션도 다 이런 내용이 써져 있죠. 저도 그 카페 Q&A에 앤서를 답변할 때 Q&A 할 때 거기도 저도 면책 조건을 쌓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이거를 그 정보 제공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보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매각물건 명세부터 봐보면 세입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입자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최선순위 설정일자 근저당일 날짜를 기준으로 이 근저당보다 빠른 사람만 신경 쓰면 되겠죠. 늦은 사람은 물론 뭐 배당이나 명도에 있어서 또 신경 써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많은 상황에 있어서는 먼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은 이 근저당보다 전입이 빠른 세입자들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1명, 2명, 3명, 4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명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이므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뭘 하는지 봐야 될까요? 당연히 배당을 전액 받는지 봐야 되고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낙찰자 인수상이니까 눈여겨봐야겠죠? 이 중에서 이 사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거의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액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빠른 배당 날짜가 빠르든지 아니면 2천만 원처럼 이것처럼 최우선 면제로 배당 받든지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 보이고요. 자 문제는 이 한 사람인데요. 자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거 전세권자이자 임차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두 칸으로 권리 신고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종종 제가 하는 얘기들인데 어떻게 보면 좀 초보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권리에 대한 측면으로 둘 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전세권으로서 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거 임차인 전입신고로 인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상으로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입신고 날짜인데요. 전입신고 날짜에 대한 현황 조사를 봐보면 2014년 10월 2일로 전입신고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세대 열람대액을 살펴보면 전입신고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2014년 10월 2일이면 2015년 1월이 근저당이므로 전입신고가 빠르죠. 그러므로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대항력이 있는데 저 오른쪽에 써있는 확정일자란을 자세히 봐보시면 여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일이라고 써있습니다. 2015년 1월 26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몰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주거 전세권자이자 주거 임차인인데요. 주거 전세권자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뭐가 돼야 되나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요, 점유를 안 해도 되고요, 전입신고를 안 해도 되고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전세권 자체가, 전세권의 효력이 등기된 날짜로 효력을 발휘하고, 등기된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주거임차인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 그럼 이렇게 되면 대항력권이 발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돼요? 우선매제권을 받게 됩니다. 즉, 이 두 개의 권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건데,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권은 원래 이 전세권 자체가 우선매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이 날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날짜에 배당을 받겠죠.
그런데 이 밑에 세입자는 반드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최우선 면제를 빼고 얘기합니다. 최우선 면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니까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가. 그래서 만약에 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당연히 권리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있는 부분을 계약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날짜를 썼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써져야 되나요? 여기에 확정일자 날짜가 써져 있겠죠? 이 사람은 전입신고를 2014년 10월 2일날 했다면 만약에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2014년 10월 2일 날짜가 여기에 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다시피 써져 있지 않습니다. 써져 있지 않다라는 거는 뭐예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법원에서는 이 전세권 자체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전세권을 확정일자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써놓은 거죠. 어차피 같은 우선변제권이니까 같은 효력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놨다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만 보고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없구나. 확정일자가 있었다면 여기 확정일자가 써져 있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확인은 한번 필요합니다. 확인은, 혹시나 확정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는, 경매법원에,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받지 않고 전세권 설정만 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 1월 26일 전세권 설정과 말소 기준 권리인 2015년 1월 26일 근저당과 날짜가 같죠? 자, 왜 같은지 등기부를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돼요? 당연히 전세권이 먼저인지, 근저당이 먼저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세입자들이야 전입신고가 돼 있는 날짜로 구별을 하지만, 등기 같은 경우는 같은 날에 등기가 되더라도 순번이 정해져 있잖아요. 접수 날짜에 의해서 누가 더 빠른지 순번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전세권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등기부를 확인해 봤는데요. 좀 특이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세입자 김씨는 과거에 2014년 9월 29일,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10월 2일 날 했잖아요. 9월 29일 날 처음에 전세권도 설정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5년 1월 26일 날 전세권을 말소를 하고 같은 날 1월 26일 날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같은 날 1월 26일 날 전세권 설정을 했죠. 이 세 개가 다 같은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다 같은 날. 접수 날짜가 같죠. 접수 날짜가. 자, 이럴 때는 보다시피 순위번호 4번, 5번, 6번으로 다 같은 을구이므로 순위번호로 보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접수번호 17059, 1701061, 17064 이 순서로 보셔도 됩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차례차례죠? 그대로 순서대로죠? 그러므로 근저당과 전세권 중에 누가 더 빠른가요? 당연히 근저당이 먼저 빠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입자는 배당을 받을 때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자, 이 7,500만 원이 문제가 됩니다. 7,500만 원이. 7,500만 원이 근저당보다 배당이 늦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 7,500만 원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전세권을 말소를 하고 근저당을 잡고 전세권을 다시 설정할 정도인데 이 근저당권자가 부산은행 근저당권자가 전입신고 내역을 안 봤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 전입신고 내역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전입신고 내역이 있는데도 확인을 안 했을까 싶습니다. 일단 되어 있으니까요. 2014년 10월 2일 날. 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 전세권만 해갖고는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7,500만 원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다 받고 전세권이 나중이니까 당연히 근저당 배당 받고 돈이 남지 않는다면 이 7,500만 원만큼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부산은행 입장에서는 전세권만 말소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입신고도 빼지 않으면 순위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경매가 진행되고 부산은행에서는 배당 배제 의견서가 제출이 되었고요. 부산에서는 배당 의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세입자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 7,500만 원이 대항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류상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일단은 이
전부에 대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무조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이고 배당이 늦는 세입자다. 그러므로 최저가 낙찰가로 본다면 이 7,500만원 전액 인수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물건입니다. 물론 나중에 결과를 봤는데 인수상과 관련 없이 낙찰이 된 건 보긴 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이 전입신고가 빠진 게 아니라 점유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아니라는 뭔가 서류를 제출했다거나 뭔가 기타 어떤 의견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리 분석을 해본다면 7,500만원은 인수상으로 일단은 권리 분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서류상에서는. 그런데 지적시에서는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데 일부 인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100만 원만 2,100만 원이 일부 인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틀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거는 뭐랄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션이라는 거는 권리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꼭 직접 권리 분석을 꼭 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옥션 분석은 정말 제가 제목 써놨죠. 옥션 분석은 정말 참고만 하셔야 되고 꼭 권리 분석은 직접 꼭 하셔야 됩니다. 좀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옥션에서는 지지 않으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